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우 아시아경제TV 논설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치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분석은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산업제도의 제도화를 권고한다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제2기 출범을 했죠. 2기 출범 출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ICO,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공개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장병규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거나 정책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정, 청이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이 주로 현재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핀테크, 자율주행차는 TF를 구성되는 게 거의 확실시 보이고요. 특히 블록체인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TF를 출범시켜서 금융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업계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날 관련 업계 대표들은 이미 합류를 했고요. 학계 인사들도 이미 합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적격 투자 제도를 응용한 단계적 ICO를 제도화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업계 대표와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양성하자는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나 ICO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규제해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규제해달라는 거냐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영하시는 업계에서 우리를 규제해달라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래소 업계는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좀 제시해달라. 아직 아무것도 정부가 기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상에도 미비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날 토론자로 나온 업계 대표는 국내 거래소가 100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에도 한계가 있어서 규제가 좀 시급하다. 오히려 건전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배관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또 토론자로 나오신 또 업계 대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가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못 없앤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암호화폐는 못 없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규제를 위한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 투자자 업계가 모두가 좋아지는 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했는데요. 반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당국자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제도화를 시키면 이 제도화시킨 게 부가상품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독을 통해서 정부가 상품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주장은 또 투기 광풍 이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투기 광풍 이후에 비트코인 가치가 이미 80%나 사라졌다. 어제 이슈 분석 시간에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왜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업계나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제도화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가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이후에 규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 규제 방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내년 G20 상반기 회의가 어떤 결과를 규제 방침이 나올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이하나 약세가 암호화폐 시장이 유리하다는 보고서입니다.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 보고서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지지선이 25,000위안에서 30,000위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위안화 약세가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미중 무역 전쟁 휴전으로 90일 휴전했죠. 위안화가 회복세에 있어서 위안화 가치 하락 시 해외 자산을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의 선호 경쟁에 따라서 국경 없는 자산이나 암호화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약세될 때 암호화폐가 유리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현재 환율 전쟁이나 무역 전쟁도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투자자나 관련되신 분들이 달러의 환율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슈 분석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